예, 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준석입니다. 자, 39강에서는요, 분자의 극성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는요, 분자가 어떻게 생겼고, 모양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막 배웠습니다. 그렇죠? 문제까지 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점을 하나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알았다. 다 알겠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 분자가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딱 보는 순간 이런 분자는 물에 잘 녹아. 전 다 알아요. CH4 이건 안 녹아 물에 잘. NH3 이건 물에 잘 녹거든요. 자, 제가 자꾸 이게 좀 어떻게 우리 신체의 일부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아마도 누구나 다 욕조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 반신욕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누구나,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이렇게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주요 가스 중에 하나가 바로 CH4하고 NH3죠. 그런데 둘 중에 얘는 안 녹고 얘는 잘 녹아요, 물에. 즉 메테인은 물에 잘 안 녹고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습니다. 나는 보면 알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도 이제부터는 이걸 보는 순간 잘 녹는다 안 녹는다 금방 알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이 강의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강의의 목표 설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음성도를 암기하자. 아니, 분자 구조하고 분자의 극성을 공부하는데 무슨 뚱딴지처럼 전기 음성도가 나오겠는가? 라고 하겠지만 우리 그 2단원 말미에서 배우셨죠. 전기 음성도 F가 4.0 기억나시죠? 근데 또 외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번 반복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외웠다면, 정말 그때 열심히 공부했다면 지금쯤 뭘 외우라 그러지? 다시 한번 외워볼까? 라고 해서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안 외웠다 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의 극성을 파악하자. 그러면 분자의 극성을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전기 음성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란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에서 각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세기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원자는 공유 전자쌍을 더 세게 잡아당긴다. 이거 외우셨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나는 좀 이상한가 봐 성격이. 이런 게 나오면요 이렇게 막 눌러주고 싶어요. 이런 거 이렇게 눌러서 평평하게 만들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 음성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워야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볼게요 한번. 전기 음성도인데요, H 몇이죠? 2.1. 이거 2.1 대답 못하는 친구들은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은하계에서 너밖에 없어요.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궁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이렇게 있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H는 2.1, 그 다음에 F는 4.0. 여기까지만 외워도 저는 대성공이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자세가 여기까지만 외워준다 하더라도 굿. 이라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고3들인데 선생님 이게 좀 생소한데요? 미안한 얘기인데 너 내년에 나랑 또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고3이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 강의를 준비하는 친구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하세요. 외우세요. 자, 그리고 이 강의를 지켜보는 어머님들 자제분한테 외웠냐고 물어보시고 아침 식사 줄 때 F 4.0 하면 주시고 딴소리 하면 넌 밥 먹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왜 외우라고 하느냐 그 사연을 좀 말씀드릴게요. 개정 과목이 돼가지고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저는요 이걸 다 외우라겠어요. 그랬더니 싫어합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듣는
모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왜 너는 다 외우라고 하느냐 나한테. 그리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외우지 마라 그러면 그랬어요. 그리고 딴 애들한테 다 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해에 수능이 나왔습니다. 이건 저도 몰랐어요. 정말 우연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20번 문제에서 이걸 다 외우고 있으면 정말 빨리 풀고요. A 빼기 B, B 빼기 C 뭐 이래가지고 정말 빨리 풀고요. 못 외웠으면 정말 힘들게 푸는 그런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요 시험 문제 딱 보는 순간 이거다. 다 맞았겠네. 와우! 이럴 리가. 나는 내가 소신대로 얘기했는데 이렇겠지 라고 했는데 문자가 옵니다. 저녁에 이제 쫙 오는데 선생님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외웠어야 되는데 지나간 뒤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제가 왜 외우라고 하냐면 후기 보니까 어떤 친구가 무책임하게 외우라고 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야, 책임감이 있으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야. 무책임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굿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책임하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외워야지만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 왜? 어렵지 않으니까 외우라고 하죠. 2.1 못 외워요. 4.0 외울 수 있죠. 그런데 리툼이 1.0이에요. 그 다음에 1.5 2.0 2.5 3.0 3.5 뭐 하세요? 1부터 시작해서 4까지예요. 그리고 0.5씩이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 그 다음에 0.9 1.2 1.5 1.8 2.1 2.5 3.0 자 갑니다.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2주기는 0.5씩 외워라. 그리고 F하고 CL은 4.0 3.0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0.3씩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S만 2.5다 이 정도. 아이고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2.1 자, 이 정도만 외우시면 저는 이제 자신있게 뭔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한번 여기 볼게요. 만약에 H2가 있었다. HCl이 있었다.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H2는 H하고 H가 만나니까 당연히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HCl은요. H와 Cl이 만나는데 H의 전기 음성도가 2.1이에요. Cl이 3.0입니다. 그러면 얼마 차이 나요? 0.9 차이 나죠? 0.9만큼 어느 쪽으로? 염소 쪽에 전자가 몰려가 있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아, 그러면 이쪽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고 이쪽이 부분적으로 플러스구나. 그래서 이 HCl은 극성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구나. 극성의 대표가 물이니까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내용을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무극성 공유 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요. 무극성 공유 결합. 여러분들 책에 밑줄 치시고 177페이지입니다.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들의 전기 음성도가 같으므로 공유 전자성은 어느 한쪽 원자로 치우쳐지지 않고 동등하게 공유된다. 이러한 결합은 분자 내에 부분적인 전하가 생기지 않은 결합으로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굉장히 길죠. 한 방에 얘기하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아니 H하고 H 2.1 2.1 이렇게 그치? NN 55 55는 3.5 3.5 NN은 3.0 3.0 그러면 이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자는 무극성 분자죠. 이렇게 N2 H2 O2 이렇게. 그래서 주목. 자, 좀 빠져나갈게요.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이 나오면요. 그냥 보시면서 아,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0이다. 그쵸? 혹은 없다. 이런 표현.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안 난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앞으로는요. 제가 델타 차이값이죠. EN 일렉트론 네가티비티. 네가티비티 뭐가 맞을까요? 아무거나. 네가티비티 일렉트론 네가티비티 어찌 됐건 간에 전기 음성도 차이는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무,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구나. 아이고 뭐 끝난 거지. 그래서 외우라고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수소의 부분 전하를 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수소가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플러스 플러스 사이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느 쪽으로 전자가 쏠려감이 없습니다. 수소 분자 내에 두 개의 전자는 어느 한쪽 원자에 치우쳐지지 않으므로, 왜 치우쳐지지 않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완벽하지. 그럼 완벽하죠. 두 원자핵 주위에 균일하게 분포한다. 따라서 전하도 대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런 분자를 무극성 분자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자, 공부는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무극성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극성 공유 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오케이? 또 이럴 때 내가 물어보면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할 때 뭐 제가 이거 몰라서 그러겠어요? 제가 이거만 한 15년 했어요. 어머, 나이 나올라 그래? 좀 했어요. 근데 정말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요, 있다 없다 할 때 모니터 안에서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막 있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좀 번잡스러운 애들. 그쵸? 그런 친구가 점수가 잘 올라갑니다. 혼자 뭐야 이러고 있는 애는 안 돼요. 잘 빨리 모니터 앞에 허리 딱 세우고요, 허리 딱 세우고 앉아가지고 대답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야. 45분 50분 동안 나랑 같이 동화가 돼야 돼. 그리고 한 덩어리가 돼야 제 뇌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심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지만 아바타 보면 이렇게 딱 꽂으면 쭉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극성 공유결합이 나오는 순간, 아, 저 사람이 분명히 전기 음성도를 언급할 것이고 분명히 다르다는 걸 얘기할 것이다.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할 것이다.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야. 보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원자들 사이, 다른 종류입니다. 원자들 사이에 공유결합이 형성하고 있는데 이때의 전기 음성도가 다르므로, 자, 얼마냐? 2점, 2.1, 3.0 이렇게 얼마예요? 3.5, 2.1, 3.0, 2.1 이렇게요. 그렇죠? 서로 다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전자가 어디로 가는 것까지도 알아요. H하고 CL이니까 CL 쪽으로, O 쪽으로, N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쏠려 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CL 쪽으로 가느냐? 당연히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땡겨갔겠죠. 왜 O 쪽으로 가느냐? 당연히 전자를 끌어갔겠죠. 그렇죠? 왜?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왜 N 쪽으로 가느냐? 당연히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끌어갔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결합은 분자 내에 부분적인 전하가 생기는 결합으로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즉, 극성 공유 결합은 부분적으로 뭐가 생긴다? 전하가 생긴다. 그러면 아니 끝났네요. 자, 공유 결합 중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 같으면은 이제 컨닝 페이퍼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노트. 자, 공유 결합은 두 가지가 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극성 공유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그렇죠? 극성 공유 결합은 부분 전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무극성 공유 결합은 부분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거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결합, 무극성 결합, 공유 뺐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전기 음성도 차가 존재한다. 자, 여기는요 왜 이러느냐 라고 한다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는 없다. 이런 식으로 끝. 아니,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공부한 게 이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끝난 거지. 이거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고 그림 몇 개 기억하면서 끝났네.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만 있으면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177페이지 보면서 볼게요. 극성에 대한, 결합의 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거 나는 되게 좋아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부할 때 하나 빼놓고는 다 옳은 거니까 외우자. 자, 극성 공유결합은 1번. 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된 결합이다. 빙고. 그렇죠? 같은 것끼리 H2, N2, O2 이렇게 빠바바바박. 극성 공유결합 나오죠? 2번. 자, 무극성 공유결합, 죄송합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는 두 원자의 주위에 전하의 분포가 같다. 전하의 분포가 같다.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은 두 원자의 주위에 분포하는 전하가 같다. 즉 전자의 쏠림이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종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전하가 어느 쪽으로 쏠려감이 없다. 3번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의 예로는 H2N2O2. 어머, 그렇죠? 딱 맞는 얘기고요. 4번 극성 공유결합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이, 즉 큰 쪽이 전자를 땡기죠.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이 전자를 끌어당겨 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띄어야 되는데 플러스를 띈다? 이게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고쳐주면서 1번의 내용이 2번이고 2번이 3번이고 3번은 4번 내용을 담고 있겠네요. 고쳐만 준다면. 그 다음에 5번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의 예로 HCl, H2O, NH3 등이 있다. 오케이. 서로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달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차에 의해서 그 결합을 뭐라고 한다?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합의 극성에 대한 공부를 할 때는요, 이거 맞는 얘기니까 4번을 정답으로 고쳐주시고 5답을 정답으로 고쳐주시고, 아, 이게 결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좀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쌍극자 모멘트라는 말이 나와요. 아, 이런 말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제가 뉴탐스러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화학 원책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는 말인데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분자 내의 전하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아 서로 다른 부분 전하가 있는 경우, 즉 극성이죠. 이를 쌍극자라고 하고 쌍극자 모멘트로 나타낸다. 이때 쌍극자 모멘트 주목하시고요. 쌍극자 모멘트 별표 한번 치시고, 기호는 뮤입니다. 뮤는 Q 곱하기 R이에요. 그래서 이때 Q가 뭐냐? 전하고요. R이 거리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떤 분자를 봤는데요, 이 분자가 극성인 거야. 그러니까 전자 한쪽에 쏠려가 있죠. 그러면 얼만큼 극성이냐를 찾는 값이 바로 뭐다? 쌍극자 모멘트다. 이때 기호는 뭐냐? 바로 뮤입니다. 뮤는 Q 곱하기 R로 해요. 실제로 계산할 일은 거의 없어요. 자, 이미지만 알아보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모의고사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밀한 계산이 아니고 어림수로 계산해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한번 알아두시고, 학교에서도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는 방향과 크기를 가진 무슨 양이냐?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그래서 방향과 크기를 가진 벡터량으로 방향은 플러스로부터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로부터 마이너스 극쪽으로 향하며,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잠시 후에 알게 돼요. 크기는 두 원자가 가진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하와 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는 분리된 전하가 클수록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도대체 텍스트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한번. 이 쌍극자 모멘트 뮤 값을 나타낼 때는 이 전하가 떨어진 그 거리를 얘기할 때는 R이고요. 전하를 얘기할 때는 Q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할 때 여기가 뭐냐?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화살표가 가는 방향이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더. 플러스처럼 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뭐지? 하고 동그라미 딱 치면 아, 이게 플러스구나. 그리고 화살표 쪽이 바로 뭐냐? 마이너스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요. 요 길이가 이렇게 자, 짧은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극성이 크냐? 극성이 크기를 척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라고 하고 B라고 한다면 A하고 B 중에 A가 B보다 극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더 길잖아요. 그래서 길이를 보고 아, 이게 더 큰 거구나, 작은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령은 뭐냐? 요 잘 모르겠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딱 그래갖고 아, 플러스구나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방향이 아, 화살표 방향이구나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값 좀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BeH2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주목하시고 BeH2 Be가 있고 H가 있고 H가 있어요. 분명히 수소의 전기 음성도는 몇이에요? 2.1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베릴륨의 전기 음성도는 1.5예요.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갈 건데 희한하게 양쪽 방향이 똑같고 그 크기가 같고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고 똑같다는 건 아니고 방향이 반대고 정확하게 반대고 그 크기가 같으니까 이게 상쇄가 되죠. 해서 BeH2는 BeH는 분명히 극성입니다. 극성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더니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거 알아. 여기 있는 것도 압니다. 근데 똑같아. 해서 상쇄가 돼서 이 분자는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면 뭐다? 무극성 분자다. 자, 잘은 모르겠지만 0, 0, 0 뭡니까? 무극성 분자가 되겠네요. 좀 있네요. 있어요. 뭐 숫자가 있어요. 그럼 뭐야? 극성 분자가 되겠다. 이렇게요. 여기는 계산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료를 보면서 아, 이게 무극성이구나, 이게 극성이구나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자, CO2 마찬가지예요. CO2 이따 하겠지만 자, 이렇게 그러면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몇이냐? 빨리 나와야 돼. 이게 얼마예요? 3.5. 탄소 몇이냐? 2.5.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상쇄가 되니까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다. 그래서 저는 시그마 뮤라고 하는데 쌍극자 모멘트 합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 과정을 잘 보시고 아, 이거는 그러면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선생님, 아니 결합은 극성인데 왜 분자는 무극성입니까? 지금 화학을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극성이고 언제는 무극성이고 이게 지금 용어가 혼동돼서 그래요. 정확하게 보세요. 결합이 극성인지 분자가 극성인지 결합이 무극성인지 분자가 무극성인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극성, 무극성, 무극성, 극성이니까 헷갈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제가 일전에 어떤 여성을 데리고 일전이 아니죠. 한참 전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꼬마 때 한참 전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인 야구장을 어떤 여자를 데리고 여인을 데리고 아주 예쁜 여인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 데리고 갔다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죠? 모시고 갔죠.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황당무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야구장 가서 딱 보고 있는데 저한테 아니 왜 방망이로 쳐?
이게 지금 뭔가 했어요. 아니 왜 공을 방망이로 쳐? 그럼 야구는 방망이로 치지 그러면 뭐 발로 차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야구를.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건 왜 저 사람만 뛰어? 아니 그럼 공을 쳤으면 뛰어야지 안 뛰냐? 했더니 아니 왜 이렇게 돌아? 반대로 안 돌아? 아니 치고 3루부터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사회인 야구 나가면요 아저씨들이 딱 때려놓고 3루를 막 뛰어오는 사람이 내가 3루수인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 나한테 뛰어와가지고. 자 이건 뭐냐면 이 아저씨는 착각한 거지만 이 여성은 야구를 아예 모르는 거였죠. 그리고 야구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제가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서 이 여인도 이제 야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훗날 그 여인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죠. 우리 집에 와 계세요. 예, 와 계셔서 채널권 고정이죠. 본인이 좋아하는 팀에.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나는 되게 야구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뭐 치고 돌고 뭐 하는데 그때 이 친구의 느낌에는 이 그라운드가 딱 있는데 왜 저쪽 유니폼은 9마리가 나오고 이쪽 유니폼은 1마리가 나오며 왜 1대 9로 싸우느냐 부당하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겠죠. 어쩌면 지금 이 강의 보는 친구들 중에서 화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부당함을 느낄 거예요. 뭐냐? 국가 재정으로 나한테 강의 해준다고 했는데 나만 못 알아듣고 있다. 너는 정말 특이한 거야. 하지만 형이 좀 고쳐줄게요. 잘 보세요. 이 무극성, 극성, 일단은 용어부터 해야 돼요. 무극성이란 얘기는 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극성은 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극성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극성이야. 한쪽에 마이너스 한쪽에 플러스 그럼 극성이고요. 무극성은 뭐냐면요 안 쏠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한 게 균일하게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극성, 극성 이 얘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꾸 혼용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마치 야구장 가서 왜 9대1로 싸워?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은 갔었나 봐요. 근데 9대1로 싸워 이 얘기예요. 잘 보세요 한번. 무극성, 극성인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포인트가 결합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결합을 얘기할 때가 있고 분자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 따로 결합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결합을 얘기할 때는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해요. 오케이 좋아요. 자 필기하세요 이거.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은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무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고 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방금 봤잖아요. CO2. CO2 같은 경우는 COO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보신다면요. 자, 이쪽으로 전자가 쏠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보시면 이렇게 쏠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들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아하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결합은 극성 공유 결합인 거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자 전체는 무극성 분자가 된다가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요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선생님 왜 극성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은 무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고 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극성 공유결합은 왜 무극성 분자만 됩니까? 아니 당연하지! 아니 원래 쏠림이 없는데 결합이 쏠림이 없는데 뭐가 쏠려요? 오케이 거기까지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합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분자에서 극성, 분자에서 극성, 분자에서 무극성을 얘기하려면 결합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분자 모양과 같이 곁들여져야 되는구나. 요게 나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분자 모형까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강의랑 이게 딱 연결돼가지고 분자 모형과 분자 극성은 한 덩어리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제가 파워포인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분자의 극성 결정.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일단 극성 공유 결합이 존재하는가? 일단 결합만 보는 거예요. 봤는데 없어. 그럼 너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 당연히 무극성 분자다. 끝. 할 말 없죠?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이 존재하는가? 예,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이제부터 분자 모양을 보면서 서로 상쇄가 되도록 배열됐는가? 라고 했는데 yes라고 하면 무극성 분자고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극성 분자가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쫙 설명이 되어 있는데 주요한 포인트만 잡읍시다. 일단은 무극성 분자라고 딱 나오는 순간 결합이 일단은 무극성 결합도 있겠고 극성 결합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이 분자의 전자는 항상 펴져 있을 것이다. 즉 어딘가에 쏠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한번.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 됐죠? 이게 핵심이고요. 수소나 산소와 같이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이원자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나오죠? 쌍극자 모멘트 크기가 0이므로 무극성 분자이다. 그러나 3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분자는 극성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분자의 구조에 따라 무극성 분자가 될 수도 있다. 보세요. 분자의 뭐에 따라? 구조에 따라. 그래서 분자 구조를 명확하게 공부하셔야 극성, 무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된다. 그랬어요.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된다. 이런 말 잘 기억하시고요.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어떻게 무극성 분자가 되는구나 알 수 있을 것이고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좀 잘 좀 파악해 봅시다 한번. 자, 지금부터 이제 무극성 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딱 느낌이요. 딱 봐도 이거 양쪽으로 벡터 값이니까 자, 벡터의 합이 다 0이겠네. 즉 결론적으로 시그마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건 전문가가 보는 거고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 이래서 외우라고 했던 겁니다. 자, 수소가 몇이에요? 하나, 둘, 셋. 2.1. 베릴륨 몇입니까? 리튬이 1.0. 베릴륨은 1.5가 되겠죠. 1.5. 그 다음에 붕소 몇이에요? 붕소는 2.0. 플로린 4.0. 탄소 2.5. 수소 2.1. 탄소 2.5. 산소 얼마큼이야? 3.5. 이런 식으로. 봤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 중에서는 이 과정에 봤을 때 베릴륨과 H, B와 F, C와 H, C와 O 만나는 결합 다 뭐가 달라요? 전기 음성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이렇게 큰 쪽으로 화살표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큰 쪽으로 그렇죠?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방향만 보고 벡터 값만 계산하면 끝난다는 거죠. 자, 왼쪽 오른쪽 좌우 똑같죠? 0.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똑같죠? 대칭 이루고 있죠? 0. 자, 메테인은요. 하나 둘 셋 넷 다 똑같기 때문에 0. CO2도 역시 양쪽 왼쪽 오른쪽 0. 다 0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극성 분자. 됐어요. 이제 너무 많아. 결국 쌍극자 모멘트를 0이 아니며 특정한 쌍극자 모멘트를 갖는다. 좋아요. H 몇이에요? 2.1. 뭐가? 전기음성도가 염소 얼마큼이에요? 3.0. 산소 얼마큼이야? 3.5. H 2.1. 질소 3.0. H 2.1. 자, 어느 쪽으로? Cl 쪽으로, 그 다음에 산소 쪽으로, 질소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 HCl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한쪽에 쏠려 있으니까. 그런데 H2O 같은 경우는요. 자, 벡터의 합이 0이 안 돼. 이렇게 나온다고요.
봤죠? 벡터의 합이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아니야. 그러니까 벡터의 합이 0이 아니니까 우리 뭐라 불러요? 극성분자.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온 결합처럼 한쪽에 아예 쏠려가갖고 나 플러스야 너 마이너스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끌려는 갔는데 다 간 건 아니야. 이런 표현 뭡니까? 바로 부분 전하가 마이너스, 부분 전하가 플러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온이 아니란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란 얘기죠. 자, 부분 전하가 마이너스 2. 왜? 전자 하나 오고 두 개 오니까 마이너스 2다. 나는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자, 부분 전하가 마이너스 3이다. 하나 오고 두 개 오고 세 개 오고 좋아요. 맞죠? 그런데 벡터의 합은 윗방향으로 올라가면서 0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암모니아는 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뭐 욕조에서 신체에서 뭐 가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지금 방송 중이에요. 그리고 기록에 남아요. 제가 왜 그런 지저분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요. 제 경험상 그런 지저분한 얘기가 가장 몰입도가 좋습니다. 뭐 분자 모형이 어떻고 소용없어요. 사람을 이목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원초적인 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내가 살아 숨쉬는 날까지 계속 나와야 될 것들만 얘기한 거고 그때 물에 잘 섞이냐 안 섞이냐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물 자체가 뭡니까? 극성이잖아요. 근데 메테인을 갖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안 섞이죠. 왜? 이거는 극성 외에는 무극성이니까 안 섞이겠죠. 그런데 암모니아는 극성이다. 그래서 잘 섞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는 얼마나 허구가 있는데 이거 기체예요. 기체가 잘 섞여봐야 얼마나 섞이겠어요. 잘 안 섞입니다. 근데 비교하자면 극성 기체가 무극성 기체보다 잘 섞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선생님 무극성 기체는 아예 안 섞이나요? 약간 섞이긴 섞여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얼만큼 섞이느냐의 척도는 없는 거야. 용해도 보지 마시고 극성과 무극성에서 극성이 극성에 잘 섞이고 무극성은 극성에 안 섞인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고 약간의 유도리는 있어야겠지. 그쵸? 아니, 조금은 섞일 수도 있고 안 섞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패스트푸드 좀 가잖아요. 가면은 그 젊은 그 친구들이 제가 볼 땐 젊은 거죠. 이게 뭐죠? 이게 알바를 하지 않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라고 해갖고 하는데 제가 일전에 뭘 가봤는데 아니 뭐 한국말이 없어. 다 영어야. 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프레인트 어쩌고 감자칩이더만. 감자칩이라고 하지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근데 좀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료수 뭘로 드시겠습니까? 해서 사이다에서 얼음 빼주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왜 얼음을 빼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죠. 아니 얼음을 넣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원하게 먹으려고? 아니에요. 그 알바하시는 그분이 보니까 이과생인 것 같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네 하고 돌아서 갖고 칙 하고 딱 주는데 이 기계 뒤를 보게 되면 분명히 CO2 기체가 나오는 통이 하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있을 것이고 뭔가 원액이 있겠죠. 이게 쭉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얼음을 막 넣고 쫙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아는 거예요. 기체는 차가운 물에 잘 녹아요. 따뜻한 물은 잘 안 녹습니다. 근데 CO2야. CO2가 원래 물에도 안 녹잖아. 그러니까 그냥 얼음을 잔뜩 줘가지고 잘 녹여가지고 나를 톡톡 쏘게 하려고 이 이과생의 이 따뜻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더운 여름날 같은 경우에 호수를 보거나 이게 보시면 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용존 산소량이 감소합니다. 즉 물속의 산소량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수영하다가 야, 너무 심한데 더운데 하다가 산소가 없으니까 위에 올라가고 뻐끔뻐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용해도는 온도하고 민감해요. 그럼 제가 지금 용해도까지 얘기했잖아요. 멀리 갔잖아요. 자, O2도 물에 녹고요. CO2도 녹는 거 알아요. 아는데 암모니아 같은 극성 기체에 비하면 안 녹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이 표현 헷갈리면 안 돼요. 녹잖아요. 안 녹잖아요. 그게 아니라 비교하건대.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키포인트 한번 잡아 드릴게요.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무극성 분자다. 그러니까 결합이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무극성 분자가 뭐가 있냐? H2N2O2 이원자 분자들, 동종 이원자 분자들, 동종 이원자 분자들.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이고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거 봤을 때는 벡터 값이 합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CO2, CH4, BF3, BeH2 정도가 되겠다.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이고 극성 분자, 즉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거, 이거 합이에요. 합이 0이 아닌 거. 그러면 HCl, H2O, NH3. 그래서 끼리끼리 녹는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녹고 너희들끼리 녹고 서로는 안 섞이고, 오케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섞이고 약간 안 섞이고 이런 걸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무극성 분자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예, 보세요. O2, B, F1, F1, F. 그래서 분자 구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C, O, H, H. 바로 그리죠? 그래서 이거는 대칭이 안 되네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가 아닌 것은 바로 3번이 되는 거고요. CH4, CH4 이런 식으로 CH4. 그 다음에 CO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큰 성질이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녹는 점과 끓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끈끈하게 잘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성이니까 서로 잘 잡아 당긴다. 잘 잡아 당기니까 헤어지게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어떻게 판단하죠? 당연히 측정해 봐야죠. 뭘 측정하죠? 에너지를 열로 치환시켜서 열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측정하는 거죠. 그 측정 값이 뭐라고 하느냐? 바로 녹는 점, 끓는 점. 즉 녹는 점은 멜팅 포인트, 끓는 점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 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이에 인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결합력이 크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잘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극성이 잘 붙어 있겠니? 무극성이 잘 붙어 있겠니? 라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쪽에 쏠려 있는 게 잘 붙어 있겠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게 잘 붙어 있겠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즉 존재하는, 즉 극성 분자가 서로 잘 붙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뭐냐면, 자, 무극성이죠, 극성이죠. 분자량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근데 끓는 점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나죠. 그래서 극성이 무극성보다 끓는 점이 높다. 한 번 더 볼까요? 32와 36.5. 그래서 무극성, 극성 볼까요? 끓는 점이 이것보다 높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인력이 더 크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분자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무극성 분자보다 높다. 무조건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반짝이는 건 금이는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자량이 비슷할 때라는 단서 달았을 때는 오케이, 극성이 무극성보다 일반적으로 높구나, 그 정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용해성이에요. 그러니까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특징은 뭐냐면,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으니까 용해성이 있다.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전에 뭐 패스트푸드 그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과 녹는 점의 차이가 있다. 두 가지가 있고요. 또 전기적 성질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보겠습니다.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용해된다. 용해가 녹는 겁니다. 따라서 극성 용매의 물에는 에탄올과 같은 극성 물질은 잘 섞이지만 기름과 같은 무극성 물질은 잘 섞이지 않는다. 아니, 물과 기름이 섞일 리가 없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자취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 이제 배가 고파갖고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무슨 뭐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셰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잖아요. 촥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둘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프라이팬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이런 경우에 어머! 그러면서 빨리 물을 부어가지고 확 뿌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기름으로 된 화재는요, 뭔가로 덮어야 돼요. 즉 산소를 차단시켜서 없애야 되는데 거기다 물을 확 부으면요, 물과 기름이 섞여 안 섞여? 당연히 안 섞이죠. 그리고 물이 무겁습니까? 기름이 무겁습니까? 물이 무겁죠.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 물이 아래로 포진되고 기름이 뭉쳐지는, 기름이 위로 뜨는 그런 현상에서 더 발화가 심하게 될 수 있고 또 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냐? 왜 내가 이런 얘기 했느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즉, 극성과 무극성은 잘 안 섞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CO2는 어떻게 한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을 줘가지고 일부러 물속에 밀어넣고 강제로 나오지 말라고 얼음아 도와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칙 하는 거잖아요. 조용하게, 조용한 소리. 우리는 뭐 조용해요 이게 아니잖아. 압력을 걸어주니까 칙 소리가 났던 겁니다. 한번 패스트푸드점 가면 유심히 음료수를 드실 때 한번 보세요. 그때 저는 얼음을 빼라고 합니다. 왜? 어차피 빨리 마실 거기 때문에 오래 보관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얼음 빼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 용해성을 지나서 정기적 성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배열, 이게 무슨 말이냐? 일정한 배열은 이래요. 어떤 거냐면 용해성은 끼리끼리 녹는다. 예, 끼리끼리 녹는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고요. 이 정기적 성질에서 일정한 배열, 요 말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 에보나이트 막대가 있잖아요. 있을 때 마이너스면 플러스 쪽을 뒤밀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플러스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갑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내가 극성이면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플러스 쪽을 뒤밀고 움직인다. 그래서 휘어지는 걸 보게 되면 아, 내가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구나. 그 얘기는 너 자신, 이 물이 바로 극성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는요. 일정한 배열이 아니에요. 지금 어때로입니다. 근데 이쪽은요, 오른쪽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그겠지. 그래서 일정한 배열을 가지면서 이동합니다. 이 얘기 뭡니까? 일정한 배열이 자기장이 있을 때는, 아, 이것이 바로 극성 분자구나. 알 수가 있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그림 좀 보세요, 여러분들. 에탄올과 다이메틸 에테르는요, 에탄올과 똑같은데, CH3, 하고 CH3O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에테르고요. 요거는 C2H5OH예요.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OH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게 있고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극성이 더 에탄올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똑같은 화학 그 원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조에 따라서 극성과 무극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한번. 끓는 점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극성인 게 조금 더 끓는 점이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해도가 너무 잘 녹는데 잘 안 녹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정리 좀 하게 된다면 옆에 좀 빼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분자의 극성에서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었는데 지금 배운 게 바로 뭐냐? 전기적인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해성이었어요. 전기적인 성질과 용해성이었고 자, 그 다음에요. 하나는 뭐냐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었어요. 이거예요. 어차피 분자의 극성은 다른 것에 비해서, 즉 무극성에 비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고 잘 녹고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쭉 설명했는데 뭐 내용이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쏠림, 전기음성도 이것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묶어서 제가 다음 강의 때는 문제풀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